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 한 줄의 시가 탄생하기까지 한 남자의 심장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칼날에 찔린 채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한 인간의 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솜처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꾼으로서 오늘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중년의 여러분이라면, 연애에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용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1920년 평안북도 구성의 봄. 김소월, 본명 김정식. 그는 21살 청년이었습니다. 키 작은 체구의 둥근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사람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날로 치면 연애는 꿈도 꾸지 못할 것 같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깊고 뜨거운 감정의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 위로 어느 날 한 척의 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그녀는 같은 마을에 살던 16살 소녀였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소월의 시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긴 생머리를 두 갈래로 따내린 모습, 웃을 때면 볼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 그리고 맑은 눈동자가 특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소월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구성 장터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팔고 있었죠.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소월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한참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녀가 손님에게 나무를 팔며 환하게 웃는 모습, 어머니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 소월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소월은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시상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이 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가슴을 조이던 그 시절. 나이가 들어도 그 설렘과 두려움은 똑같아요. 소월처럼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결국은 소월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매우 조심스럽고 간접적이었어요. 저 나물이 신선해 보이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월을 바라보았어요. 네, 어머니와 함께 이른 새벽에 캐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소월은 그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물 몇 단을 사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월은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천사를 만났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여름이 되자 소월은 좀 더 자주 장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전히 짧은 대화를 에둘러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먼 산 보듯 나무를 사면서 몇 마디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월은 장터 근처 작은 정자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녀도 같은 곳으로 뛰어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나물 사시던 선생님이시네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월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정적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비소리가 참 좋아요. 마치 하늘이 땅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소월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소월은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소월의 어깨 아래로 앙상한 손가락에 글을 쓰다. 생긴 패녹을 가련한 눈빛으로 긴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그녀는 작은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소극적이라서 연애가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소월의 이야기는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가을이 되자 소월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는 그녀를 위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단풍이 곱게 물든 날 소월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작은 편지를 전했어요. 편지 안에는 그가 쓴 시 한 편이 들어있었죠. 산을 넘고 강을 돌아 푸른 풀 붉은 꽃의 그 길 끝엔 그리운 동네 여인의 그림자. 잎 누른 시당나무 아래 버들가지 휘어지고 해는 석양으로 걸어 바람엔 그 이름 실리네. 골짜기마다 피는 안개 산마루에 잠기는 해 내 마음도 저녁빛에 그리움만 남겨두네. 그녀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답장을 주지 않았어요. 소월은 그 며칠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시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리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처지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소중히 간직하겠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소월은 그 편지를 받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솔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 여성들에게 연애의 자유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집안에서는 이미 다른 남자와의 혼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는 무관한 집안끼리의 약속이었죠. 소월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소월의 사랑 방식 말이에요.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그녀에게 전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죠. 그녀를 보내준 후 소월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 진달래꽃을 썼어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 시는 단순한 이별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숭고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꽃을 뿌려주겠다는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난 뒤 제가 보는 소월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의 전형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상대방을 조건 없이 존중하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소월은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애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소월처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비록 내성적이고 어색하더라도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거예요. 소월과 그녀의 마지막 만남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녀가 혼인을 위해 다른 고장으로 떠나기 전이었죠. 눈이 내리는 장터에서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소월은 많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짧은 인사가 전부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시 많이 써주세요. 그녀가 마차에 올라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월은 마음속으로 맹세했을 거예요. 이 사랑을 아름다운 시로 남기겠다고. 소월은 그 후로도 계속 시를 썼습니다. 초혼, 산유화, 먼 후일 등 수많은 작품 속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를 바꾼 것뿐이에요. 실제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조선 여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소월의 시 속에서 그녀는 영원한 소녀로 영원한 사랑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김소월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도 모르지만 그녀는 한국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뮤즈가 되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월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그 어떤 적극적인 사랑보다도 깊고 순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월처럼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성격이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월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만날게요.